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에 오전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금융주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하 소식에 금융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 규제 소식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홍콩 항생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낙폭 역시 매우 컸습니다. 특히 홍콩 지수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홍콩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이 규제와 부양책, 어떤 소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지 홍콩 항생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홍콩 항생지수 흐름입니다. 1.62% 오른 27,532.53포인트의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어제 부진했던 흐름을 모두 상쇄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어제 부진한 모습 보였던 금융주들이 1.38%나 오르면서 반등에 시도하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주 역시 1.03% 오르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50개 종목 중에 37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부진한 모습 보였던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3.8%나 오르고 있고요. 레노버 그룹 역시 3.3%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H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홍콩 시장과 본토에 동시 상장된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이 40개 종목 중에 34개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1.73% 오른 14,356.05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이 H지수 역시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상해 본토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상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잠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상해 본토 증시 0.47% 오른 4,237.06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4,212.1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됐었는데요.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해서 이 상승폭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지수 역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0.40% 오른 4,436.51포인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상해 180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180지수 0.23% 오른 1,173.49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형주 중심으로 이어진 상해 380지수까지 살펴보시면요. 이 상해 380지수는 0.71% 오른 7,142.49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반등세로 거래를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까지 외신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7년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외신들은 꾸준히 이 버블 우려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이 보는 중국 증시 강세장, 마켓워치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는 중국 현지 언론들 기사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핑크빛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인민일보는 사설면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도 중국 증시 강세장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규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태군안증권의 상무이사 렌 제핑을 인용해서 금요일 중국 정부의 규제는 증시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승 트렌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한뉴스 역시 일요일 밤에 특별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이 규제를 통해 증시 급등세가 다소 진정된다면 중국 정부와 시장에 모두 윈윈 상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화통신은 현재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은 건강한 강세장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중국 증권보 역시 비슷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일요일의 부양책과 규제는 오히려 증권시장에 긍정적인
견고한 바탕을 깔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더 보수적인 의견을 낸 곳도 있었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습니다. 상해증권보는 좀 더 기다렸다 지켜봐야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버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1대1로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BBC 뉴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방문한 시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경제회랑은 호르무즈 해협에 근접한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카스까지 3,000km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번 투자는 중국 기업이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이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1대1로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요. 시 주석은 형제가 합치면 강철도 뚫을 수 있다며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역시 중국과의 우정은 파키스탄 외교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파키스탄 방문을 통해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의 파급 효과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수드 칸 이슬람아바드 전략연구소 의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의 분수령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까지 외신 통해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이었습니다.